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성한당에서 GTF 킬링 포인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 오정석 키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GTF가 무엇인지 그리고 GTF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만의 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소홀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본 강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선생님, GTF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GTF라는 것은 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라는 친구의 요 말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주목해 줄 거는 general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 general이라는 것은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시험과는 달리 다양한 주제를 일반적인 주제를 다양하게 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은요, 국제테스트연구원 ITSC라는 연구원에서 만들었고요. 뭐 이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보통 레벨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짠! 여기 있습니다. 자, 레벨이 다양하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레벨 2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레벨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온다. 일상생활과 업무 상담이나 외국인 관에 그 다음에 회의, 세미나, 해외 연수 등의 가능한 수준을 본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정말 다양한 상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총 몇 문항이다? 80문항으로 90분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레벨 2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80문항이라고 말씀드렸죠. 문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어떤 문법이 출제될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26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취하고 독해 어휘가요. 각각 파트 1, 2, 3, 4, 1, 2, 3, 4, 4개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청취 같은 경우는 문법과 똑같이 26문제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해 어휘 같은 경우는 2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유일하게 점수가 배점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계산법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돼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GTF하고 토익을 이렇게 구분하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GTF하고 토익은 어떤 큰 차이점이 있냐면은 이 문항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평가냐 아니면은 절대평가냐 요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더 쉽나요? 어떤 파트가 더 쉽나요? 요거에 따라 GTF를 선택할지 그리고 토익을 선택할지 여기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법만 보자면은요. GTF는 타 시험에 비해서 현저하게 난이도가 낮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해진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해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몇 개가 나오는지 정해져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 중에서 문법이 좀 자신이 없다 아니면은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GTF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토익 같은 경우는 문법이 굉장히 다양한 범주가 나오고 어떤 유형이 몇 문제가 나올지 매 시험마다 다르게 됩니다. 물론 자주 나오는 유형도 있고 덜 나오는 유형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GTF보다는 문법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청취 독해로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청취는요, 일단은 GTF가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본문의 난이도는 GTF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그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듣고 요약을 해줘야 되는 연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GTF는 뭐다? 청취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토익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GTF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질문만 요약할 수 있는 연습만 된다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을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0문제나 있고 얘는 26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좀 더 힘들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아무래도 GTF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독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독해는요, 난이도는 비슷비슷해요. 다만 이 독해, GTF에서 요구하는 독해 능력과 토익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살짝 다를 수가 있어요. GTF는요, 28문항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더 정확하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공략이 들어가지만 토익 같은 경우는 몇 문항이냐면 100문항이 들어갑니다. 문법 포함해서 100문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 능력까지도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엄청나게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토익에서 많은 문제를 풀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GTF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GTF, 토익 둘만의 특징이 뚜렷하고 그리고 각각의 공략이 있으니까 이런 특징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TF가 도대체 어디서 활용이 되나요? GTF는요, 요 점수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요 점수대로는 32점에서 50점 목표 학생들이 이러한 활용처에서 사용하기 위해 GTF를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많은 학생들이 65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65점 이상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처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자 하는 시험이 예를 들자면은 뭐 변리사든 아니면은 뭐 카투사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던 5급 공채든 입법고시든 아니면 군무원이든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본 시험에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목표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한지를 직접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처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최근에는 GTF가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다양한 곳에서도 승진시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처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이 신분증, 여기 있는 신분증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합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연필하고 지우개가 필요한데 GTF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그리고 수정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준비물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시험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볼 텐데요. 시험은 문법 그리고 청취, 독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26문제, 26문제, 28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문법 그리고 청취, 독해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고 저만의 팁을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는 굉장히 낮다고 했어요. 하지만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한테는 좀더 다양한 해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휘나 아니면은 기초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청취나 독해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구성은 이렇게 7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요. 각각 어떤 유형이 몇 문제가 나오는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을 듣게 되시면은 몇 문제를 어떻게 숫자를 지워나가는 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 같은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하는 유형과 개수가 고정돼 있고 정답의 개수도 맞출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요. 이 청취는요. 최근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는 상급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한 중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익을 공부하나 GTF를 공부하나 어쨌든 같은 방식으로 선생님의 수업으로 열심히 공부했을 때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파트 1, 2, 3, 4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파트마다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요약하는 연습 또한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파트별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요약하는데도 공략이 들어갈 수 있다, 스킬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일치한다라는 것은 제가 자세하게 청취 오리엔테이션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해로 넘어갈게요, 우리. 독해는 유일하게 28문제인데요. 얘도 예전에는 조금 쉬웠던 편인데 이제는 중급에서 상급 난이도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파트 1, 2, 3, 4 각각 또 파트마다 특징이 있고 자주 나오는 유형이나 아니면 고정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도 나중에 독해를 공부하면서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서는 paraphrasing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paraphrasing도 제가 청취하고 독해 오리엔테이션 때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araphrasing이라는 것은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 본문에 있는 단어를 살짝 돌려 말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의 순서와 본문의 순서가 같다. 이것도 청취하고 독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읽어주면 독해나 아니면 청취가 어떤 대화의 흐름으로 가는지, 글에 어떤 순서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거를 유추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략하게만 오늘은 전체 OT이기 때문에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은 GTF 각 영역별 계산법인데요. 문법, 청취, 독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00 나누기 26 하면 한 3.84 뭐 점점점 나오는데요. 보통 3.84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맞은 개수를 여러분들이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법 점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취도 문법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계산법으로 가면은 3.84 정도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독해는요, 유일하게 이제 28문제니까 100 나누기 28, 28 하면은 3.57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맞은 개수를 곱한 다음에 총합이 몇 점이냐 해서 평균을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법은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니까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수대별 팁, 사실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점수대별 팁 알려드릴게요. 32점, 43점, 50점, 그리고 65점. 대부분 학생들은 65점 또는 43점을 노릴 텐데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산법 총합에 이제 나누기 3을 해서 여기서는 총 96점만 맞으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하실 때 보통 문법에 올인을 하고 32점 목표 학생들은 그냥 청취하고 독해는 일렬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쵸? 다 32점처럼 풀었으면 좋겠는데 43점부터는 청취 독해를 풀어줘야 됩니다. 문법의 비중을 많이 두시고요. 청취하고 독해를 이렇게 하나 1대1로 조금씩 가져간 다음에 첫 번째 문제만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만 여러분들이 풀고 나머지는 띵 찍는 연습을 제가 만든 찍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43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50점 학생들은 아까 43점 한 문제였잖아요. 한 문제를 더 추가해서 두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면 50점 목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점 학생들, 정말 많은 학생들이 65점을 목표로 하시는데요. 자, 문법, 청취, 독해를 다 비중을 비슷하게 가주셔야 됩니다. 이전과는 좀 달라요. 문법에 올인하시는 것도 아니고 청취하고 독해 중에서 독해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서는 청취, 독해가 난이도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문법, 청취, 독해를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공략 자체는 이래요. 문법 26개, 100점을 노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청취, 독해를 한 파트당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추고 나머지는 찍는, 제가 만든 찍는 스킬로 여러분들이 찍어 주실 때 50점, 50점이 나오면서 총 합이 195점이 넘어갑니다. 뭐 194점이라고 원래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냥 저는 편의상 그냥 나누기 3에서 65점이 될 수 있게끔 195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생각하면서 청취 독해를 함께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청취 독해 중에서 독해에 올인하는 트렌드가 있었는데 최신 기출에서는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청취도 해야 된다라는 걸. 자, 이렇게 해서 점수대별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GTF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께 제가 조언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의 량과 단어의 량, 그리고 지식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은 어쨌든 그 공부량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안 풀린다,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출석 100% 여러분들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그쵸?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뭐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은 잠시 껐다가 다른 일 하고 와서 다시 듣고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100% 출석하면서 집중 잘 해주시면은 충분히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숙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 단어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GTF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GTF 찍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말을 유튜브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아니면은 옛날에 썼던 막 이상한 글에서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GTF가 쉬운 시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목표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 공부량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단어 그리고 기초 문법은 필요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공인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줘야지 쉽게 공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GTF가 정말 다양한 범주의 주제가 나오고 어휘가 나오고 청취 같은 경우는 질문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GTF는요. 어느 정도 스킬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맞출 필요가 없이 최소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에 따라 몇 문제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